전 세계의 이 자주국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우리 K방산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육지와 하늘을 넘어서 바다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K방산 중에서도 해양방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3월이었습니다. 스웨덴 안보연구소에서 작년 2024년에 국제무기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 무기 수출 상위국 10위 안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2015년에서 19년 대비 무게 수출액이 5% 이상 늘어나고 있다. 자, K방산의 성장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뭐 실제로도 또 군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우리 K방산의 수준이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진 게 맞습니까? 단기간이라기보다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네, 이 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을 그 경쟁해 왔죠. 무기 경쟁을 해왔고 우리가 방위산업 시작한 지도 어느새 50년이 넘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R&D비를. 그거까지 꾸준히 개발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압도하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온 거죠. 특히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첫째로 성능이 좋아야 돼요. 네. 원하는 만큼 성능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이 같은 값이면 이제 싸야 되잖아요. 네. 같은 세금을 들어가니까. 그렇지. 네. 그다음에는 이 납기 얼마나 빨리 조달을 하느냐 네. 원하는 식의 이런 것이 세 박자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지금 한미연합사령부가 운용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미군 무기도 우리가 딱 보고 거기 머리 좋잖아 한국 사람들이 다 뭐 어느 정도 기술을 카피하고 이래가지고 네. 우리 걸 만들어내고 우리가 또 러시아의 이 차관을 빌려줬는데 30억 불을 못 받았잖아요. 거기서 탱크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그런 기술을 다 종합해가지고 미국 거, 공산권, 서방 거 다 우리가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은 K9 자주부, K2 전차 이런 명품들이라고요. 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본다고 사는 사람들은 특히 비교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주식시장을 보면 지금 방산 기업들의 주가 정말 놀라운데요. 실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 국내 K방산 기업의 주요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라는 실적으로 증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교수님 뭐 연속수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K방산의 좋은 점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동 뭐 유럽 쪽에서 우리 K방산 무기를 이렇게 사는 이유들 또 민관의 노력도 함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쟁하면은 가슴 아파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면에는 또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일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산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그다음에 뭐 다연장포 이런 것들 다 네. 가지고 있었는데 폴란드가 옆에 나라가 침공당해 지금 짓밟히고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싸우면서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빨리 이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신무기를 교체하자.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방산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억 달러 이거는 주요 우리 방산업체예요. 네, 주요 K 기업. 주요 방산업체고 나머지는 뭐 두루 뭐 터키 뭐 튀르키예 이런 데까지 다 이 여러 방산업체가 협력해 나가는데 2022년도에 그 피크 타임을 이뤘죠. 예. 그건 173억 불을 달성했는데 수출을. 근데 방산 역사 50년 역사의 최대 피크치를 이뤘는데 네. 그 전에 2021년도에는 우리 수출 전략산업 12개 그 중에서 가전제품이 7위인가 8위인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71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산에서 네. 173억 불을 달성하니까 국민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거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자. 그래서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운 거예요. 그때부터 막 각 방산업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했고 협력을 이렇게 이루게 했죠. 그렇게 네. 하면서 이 4대 방산업체 뭐 한화, 한국, 카이, 네. 뭐 그다음 현대로텐, 에라젝소 이런 데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1, 4분기에 지금 뭐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는데 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 표를 보시면은 네. 영업이익 성장률이 1000%가 넘습니다. 작년 대비 12배를 넘게 버는 참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했지만 군 생활 과거 할 때는 정말 북한하고 계속 간첩선 잡으러 다니고 무기 생산하고 뭐 네. 너희들은 돈 먹는 하마 아니야? 네.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기분이 좋아요. 예. 방산업을 통해서 그동안 투자한 걸 국민들에 돌려주고 있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박수 갈채를 많이 보내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나름대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가자 이런 네. 뭐 슬건도 내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뭐 헤즈볼라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는 또 미사일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뭐 천군 같은 거 적어도 중고도 대공 무기 맞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사들여니까 좀 유럽에서의 시장이 구축돼 있고 아시아 중동 쪽에서 또 다른 시장이 구축되고 있고 예. 그런 이런 와중에서 또 훈풍이 부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미국하고 중국 싸우면은 해양에서 갈등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보면은 육지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러나 결국에는 바다에서 모든 물동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또 전쟁이 이기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시그널을 예. 주는 거라고. 그 옆 나라들은 긴장하고 있는 네. 거죠. 예. 필리핀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고 지금 함정을 많이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니까 미국이 지금 2020년경부터는 미국이 함정 척수면에서 중국한테 밀려요. 예, 그 얘기를 저희가 따로 이제 좀 이제 나눠서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 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가 수출은 40억 달러지만 받아놓은 수주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고 올해도 수주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수주는 약속한 것이고 저게 실제 액수로 찍혀서 들어오면 이제 실적 수출액으로 잡히니까 자, 수주가 저렇게 넉넉하게 잡혀 있으니 앞으로 뭐 수출이라든가 실제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오늘의 이슈는 육상 또 공군 무기가 아니라 해양 무기입니다. 저희가 뭐 육상, 공군은 잘하지만은 해양 쪽 이렇게 있는데 자, 드디어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실제 또 해군으로도 복무도 하셨으니까 우리의 해양 무기 현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오늘날 현대전을 총알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아직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서 하고 있지 않는데 그 나머지 군함들은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왔지만은 정조대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도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잠수함도 우리가 독일에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독일 예? 기술을 베이스로. 예. 그래서 기술을 자립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캐나다나 뭐 폴란드나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우리 잠수함 살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국민들이 이제 박수갈채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함정 분야에서도 굉장한 수준이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이지스 구축함 보고 그다음에 엊그제 4월 30일 날은 미국 해군선 장관이 와가지고 현대 중공업과 그 하나오션 조선 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야, 한국이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스마트 조선소가 돼 있구나. 모든 우리가 원래 IT 기술은 세계 1위잖아요. 그 기술을 모든 배에 깔고 특히 AI 기술, IoT 뭐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렌 이런 걸 다 트윈 이런 걸 적용하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말로 듣던 한국의 조선 능력이 대단하네. 교수님, 우리가 항공모함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를 건설해 왔는데 해군력도 이제 해군력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됐지 하고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만들 필요 없어. 그런데 양쪽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중국하고
일본이 계속 항공모함 만들어내려고 핵추진함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그런 주변국 견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음에 따라서 항공모함도 우리가 이제 기본 설계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잠시 보류했다고.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싣고 다니는 항공기를 독자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사올 것이냐 이것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네. 좀 보류해 있고. 그러나 기술력은 된다. 그렇죠. 예. 잠수함도 핵잠수함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기술력은 자,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항공모함, 핵추진함, 잠수함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해양 무기 쪽에서 탑 티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잠수함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잠수함 조금 전에 약간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독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했어요. 네. 조립 생산한 거죠. 맨 첫 배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왔지만은 나머지는 우리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교호로 생산해가지고 18척 움직여 왔는데 그 운용하면서 다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2021년에 도산 안창호 3,000톤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의 명품이 됐어요. 잠수함은 일단 조용해야 돼. 소음이 적게 나야 되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정말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오래 예. 견디고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오래 견디는 능력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잠수함에서 공격하나요? 그렇지. 지상도 공격할 수 있고 SLBM을 실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조용해요. 제가 다 배 세 종류의 배를 탔다고 독일에서 두 종류 가져왔고 우리가 한 이제 독자재를 만들었는데 다 비교해 보면은 소음이 조용해요? 엄청 작아요. 먼저 잠수함 먼저 잡고 먼저 쏘고 안 잡히고 요건데 거기 충족하는 배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이어들이 이제 러브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특히 K방산의 올해 뭐 아마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원팀을 꾸려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좀 함께 소개해 주시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딸 수 있다면 기분 좋아하겠죠. 네. 네. 뭐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좀 상당히 예상을 좋은 해주시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 51주야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캐나다에게. 화가 나 있고 네. 캐나다 국민들도 이제 자주국방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 잠수함이 원래 수상함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건조비는 좀 비싸도 상대방 위협을 많이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을 사겠다. 이게 이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예요. 네. 네,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RFI,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교환을 정보를 달라 해가지고 우리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잠수함을 사면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럼요. 제안해야죠. 그걸 미요청 네. 제안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했어요.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크 카니. 여름 예. 종합되면은 이제 두루두루 보는데 캐나다 해군성 장관도 이미 와서 다 여러 번 보았고 우리 조선소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독일은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 판매국으로 세계 1등 베스트셀러예요. 이런 독일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캐나다에 원하는 잠수함을 제일 근접한 잠수함이에요. 30일 이상 작작할 수 있고 북극해도 이제 얼음이 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려면 장기간 작전해야 되고 공기 불이 추진체계나 이런 걸 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접해 있는데 이 수출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G2G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왜냐 기업들이 워낙 도산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하고 이 군하고 총력전을 해야 이게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다소 부족했죠. 그래서 한화하고 저 현대중공업하고 뭐 치열한 경쟁. 한국에서 1등하면은 세계에서 1등한다. 이게 조선해부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그래서 둘이 너무나 과열 경쟁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잡음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힘을 원팀 합쳐서 됐죠? 이제 힘을 합쳐서 국민들 여론이 막 빗발치니 너 그 호주에서도 실패했잖아. 네. 그래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캐나다에선 있으면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지금 국민들 여론이 빗발치니까 공동으로 이제 입찰 경쟁을 하겠다 네. 선언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해양 무기 쪽 보고 있는데요. 잠수함 프로젝트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기본은 함정,
또 조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무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MRO 사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K조선은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주 잔고도 대박이 터지고 지금 뭐 매일 나옵니다. 수주 이슈가 200조 원이 일단은 주문을 쌓여 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MRO 쪽 한국조선 이것도 역시 준비된 그렇죠. 것의 결과물이죠. 그거 안에 노력에 대한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도 2008년에서 14년 특히 2010년경이 한국 조선의 이 피크 타임이었어요. 그때 수주를 제일 많이 하고 그때 현대하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3강 1, 2, 3등 할 정도로 당신 대우조선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주춤하다가 중국이 물량 공세하고 저가 인건비로 막 엄청나게 치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금 제2 중기가 오지 않나. 사실 수주상국 200조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위협적인데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MRO 사업하면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건데 네. 이거는 이제 함정이 태어나서 퇴역할 때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부품 갈아주고 그다음에 크게 수리들을 하는 것이 오버홀, 정기 수리를 하는데 이거를 최근에 미국에서 두 척을 지금 하나오션에서 부탁해가지고 하나오션에서 4만 톤급을 이미 깔끔하게 세배 만들어 줬어요. 너무나 평이 좋은 거예요. 미군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3만 톤짜리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것도 줘야죠. 해군성 장관이 와가지고 다 보고 나서 작업하는 거 다 보고 나서 야 과연 맡기기 잘했네. 이런 그 두 번째 거 보고 간 겁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고 갔고 이미 하나는 인도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수리뿐만이 아니고 세배도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군함 능력, 군함 범위에서 이제 상호 실리가 구축되면은 그건 그 역시 민간군이 총력전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신조 함정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아주 그 고난도의 고급의 그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 군수 지원함이라든지 뭐 전략물자 수송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도 좋겠다. 그래서 네. 지금 물밑 작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해서 하루빨리 중국을 능가할 것인가 함정 척수면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순히가 MRO만 해주지 말고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필리 조선소도 인수하고 뭐 이제 많은 또 다른 기업들도 미국 조선소를 사들이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MRO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번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미의 관계라든가 좀 됩니까? 가능성 있을까요? 이 방송 나가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게 미국하고 사실 서로의 니즈가 충족되고 있어요 지금. 예. 미국은 자기 이 보호무역법, 존스법, 뭐 반스 톨레스법 예. 이런 것 가지고 너무나 그냥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진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선시를 너무 노후디고 기술자가 없대요. 뭐 거의 80세 이상은 80세 이상이라는 그 조롱 섞인 말도 있어요. 기술자 그 나이가 그 정도로 낙후됐으니까 우리한테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소가 있어요. 그 조선소도 지금 주식을 19.8% 지금 획득해가지고 거기 미국의 조선 함정을 건조하는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1일 날 미국의 헌팅턴 잉거스 조선소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도 전시회 갔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급진 군함을 같이 건조하거나 또 우리 기술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조선소가 열심히 지금 미국과 교섭하고 있고 그에 이어서 HD 한중 그렇죠. HD 한진 옛날 HJ. 한중호. 예. 거기도 지금 그 수리 자격증 MSRA인가 이거를 지금 그렇죠. 따고 있어요. 한진중공업도 옛날엔 과거엔 정말 한진그룹 때는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HJ. 독도함을 만들어낸 회사니까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MRO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대 조선소가 중소 조선소하고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MR로 크러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신주 함정 건조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군함 건조에서 신류가 쌓이면 다음에는 LNG 선박이나 LNG 쇄빙선 이런 거 진출하게 되면 해주고 엄청나죠. 그다음 군함인가요? 엄청나죠. 네. 군함까지도 가능하다,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물밑 작업으로 우리의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사들이거나 이제 MOU를 지분을 교환을 하면서 마지막 목표입니다. 미군의 군함을 우리 K조선이 또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K방산의 목표가 수출 4강에 드는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뭐 완벽한 3강이고요. 이 다음에 또 독일도 버티고 있고 프랑스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4위 가능할까요? 뭐 어떤 점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다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작지만 강한 그다음에 아주 고급화된 이런 전략을 써야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돼요.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고급진 기술을 적용하고 특히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스마트 조선 그래서 뭐 IoT나 AI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 다 적용해가지고 야 정말 생산성도 높이고 정말 안전성도 높이고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걸 했지만은 그걸 K9 자주 수십 대 하면은 뭐 군함은 뭐 한 번 굴르면 되는 거예요. 잠수함 한 번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K 빅4에 그런 걸 수출하면은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느새부터 유럽에 우리 많이 무기를 팔으니까 견제를 많이 해요. 벌써요? 마크롱 대통령이 맨 앞에 서가지고 자금률을 20% 60% 늘리자. 우리 유럽이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사실상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생산량을 거의 죽였어요. 우리는 계속 생산량을 유지해왔죠. 남북 대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우리가 아무리 견제해도 우리가 현 템포 플러스 해서 좀 고급진 전략을 추진하면은 그다음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유지하지 않을까. 4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독일, 프랑스만 제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를 제치려면 거기는 워낙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가격을 우리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배달도 잘하고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요구한 데보다 3개월 먼저 배달했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도 정권 다시 이제 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방위비 협상부터 해서 방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수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삼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플랜 A, B, C를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유럽에다 방위비를 5%까지 올려라.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죠. 미국이 다 충당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판다고 해도 우리 틈새 시장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가 완제품을 무기를 팔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비군 같은 건 LI에서 개발해서 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요? 미국의 포탄을 많이 팔았잖아요. 풍산. 우유해서 팔았는데 그것이 뭐 3천억 이상 팔았으니까 미국도 우리를 지금 무시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트럼프 효과가 나타난다. 자주국 방해라 하니까 무기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다변화하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트럼프가 조삼모사에도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